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오늘은 쉬운 6번째 리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 감정은행 계좌의 후속 챕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가지 에입 방법 이런 거거든요. 6가지 에입 원칙 이렇게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여기에서 감정은행 계좌에 에입할 수 있는 6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은행 계좌에 에입하는 것, 즉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에게는, 상대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손끝에 찔린 가시는 어떻게 보면은 온 인류의 기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저에게는 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그런 관점에서 상대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로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것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그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힙합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힙합을 빠지는 것들이 불편하고 또 사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쇼미더머니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쇼미더머니를 회를 거듭해 가면서 아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그 쇼미더머니의 세계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어떤 그 열망, 또 꿈, 또는 그 세상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리는 젊은이들의 생산적인 놀이터다, 가치 있는 놀이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제 연배나 나이 또래에게 있어서의 힙합은 그야말로 그건 음악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와 함께 리듬을 타다 보니까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첫째도 다르고 둘째도 다르고 셋째도 다르죠. 그 서로 다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르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는 것과 똑같이,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욕구와 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심, 이것은 감정은행 계좌에 에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만은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그 약간의 친절과 공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에입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해서 약간의 친절과 공손을 배제하거나 생략해 버렸을 때 오는 또 상실감, 또는 그가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그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제게 당신과 만나는 순간은 참 좋은데 헤어질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더라, 그 이야기를 한 두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인사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소한 친절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상쇄된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서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비록 외적으로는 거칠더라도 내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감수성 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도 사소한 친절과 애의, 공손함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이행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죠.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인출이죠. 정말 누군가가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해보겠다고 하고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에 대한 감정은행 계좌의 신뢰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양이 떨어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도 신뢰의 양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정말 이런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내가 신뢰를 잘 지킨다라면은 약속을 잘 지킨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하는 말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수 있겠죠. 어떤 가족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역시 약속 이행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기대의 명확화. 각자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그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누가 청소를 할 것이며 누가 물고기에 물을 줄 것이며 또 설거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이며 이런 것들은 서로 가족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서로에게 기대만 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실망하고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팀 안에서 행사를 할 때거나 또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도 각자가 어떤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기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또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효과성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 언행일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행일치는 성실성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정말 당혹스러운 삶이죠. 모두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삶, 정말 비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삶이죠. 여섯 번째, 진지한 사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과 사과를 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일인데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나서도 그 실수를 사과하는데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수는 용기 있게 잘 저지르는데 그 실수를 가다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경우는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도 내면의 안정감, 내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 또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이고 영향력 요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과도 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기회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죠. 바로 그게 진심 어린 사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은 정말 양심의 바탕에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앞날을 향해서 체중을 실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내 삶은 다시 한번 진정성을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방금 거의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에입의 6가지 방법, 6가지 원칙을 오늘 다루었는데요.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망각하고 소홀히 했던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이 6가지들 속에서 사소한 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부분이 제 가슴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가장 어떤 원칙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슴에 와닿은 그것을 오늘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